사실은 내일이 최종 변론일이고 사실상 이제 선고만 남게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우리 당 수용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바뀌었네요. 이런 얘기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접하게 되면 자기 비애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네. 아마도 자기 정치적 말로 같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에서는. 네. 수용할 수밖에 없어에 이미 인용이 깔려 있잖아요. 그 워딩에 인용이 깔려 있는 워딩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에게 내일 발언에 어떤 그 영향을 불러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MC 장원님 말대로 정말로 탄탄한 마음가짐으로 네. 기각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래 세대까지 논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김종대 의원의 설명대로 한다면은 그런 바탕 위에서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해법 결국 정치적인 해법 아까 나가서 얘기한다면 하야설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태도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그게 이제 해보거든요. 정상적인 이게 음. 정상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근데 그런 생각하셔야 될 게 논리적인 평론가들은 예측 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마구잡이라는 사람들이 지금껏 더 많이 맞췄어요. 저는 나는 그래서 그게 슬프다는 거야. 어디 가다 이렇게 날아가. 아니, 진짜로요. 아니 아직까지도 윤석열에게 논리를 바랍니까? 모든 이성적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예측한 게 다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 현재 최후 변론 네. 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 음. 네. 왜냐하면 형사재판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한 줌도 안 되는 이 태극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네.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정치적 선전으로 마지막 그렇죠. 노림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내 대표가 저 입장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제가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하나 지금 예상을 내놓겠습니다. 네, 예상을. 국민의 힘을 강하게 성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나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은 본인이 이제 수사 기록도 봤을 거고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봤을 거고 재판정에 나왔던 증인들도 많이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특히나 이제 MC 장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후반부 변론에 나온 증인들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탁했던 거는 아직도 우리 사령관들이야. 우리 일부 사령관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진실은 침묵을 지키면서 본인을 두둔한 듯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랬지만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진술에 나는 윤석열, 김용현 두 분을 위해 기도한다. 네. 이제 사실대로 좀 말하고, 이제 좀 뉘우치고 사실대로 말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내가 구속은 돼 있지만 이제 회개하고 참여 좀 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증거로 인용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피신 기록 이런 자체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우가 유방군대 포위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자기의 그 명마 추가 네. 평생을 따라다닌 이 명마가 앞으로 나가질 않더래. 이때 무너져 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애첩을 향해 우희여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자결해 버렸나 뭐래. 네. 그 건이여 나는 어찌해야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정성 들이셨어. 정성 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를 역발산 기계세라 그래. 역발산 항우가 기계세. 마지막 네. 쓴 시여. 음. 그게 이렇게 끝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 아니냐. 이게 현실이라는 걸. 그런데 이 윤석열의 사고 체계의 특징은 현실 부정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진우가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이제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좀 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 그건 마지막 충성심이라고 봐. 이러는 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유리한 윤석열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까? 김용현이요? 오히려 문건이 8장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더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도와준다고 하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열받는 증언을 하는 거고 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네. 그리고 너무 윤석열 스스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날
물론 자기 명령대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 막 여러 사람한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군 수뇌부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전화를 하면 군 수뇌부는 당연히 또 밑에 중간 간부로 또 지시를 그렇죠. 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지시를 받은 어떤 허리급 간부들이 또 그 밑에 또 지시를 내릴 거고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실행된 작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 수뇌부 몇 명 회유하고 말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이 비상겸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실행된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수방사나 이런 데서는 현장에서 국회담 안 넘겠다고 그런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일부 부대는 서강대교를 넘지 그렇죠. 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서강대교 북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네. 병력을 임의로 철수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오늘 장군들하고 토론 지금 하다 오는 길인데 한 가지 비밀이 풀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4일 날 1시 3분에 계엄 해제가 되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실제 계엄 해제는 4시 반에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뜸을 들였느냐. 그랬는데 이거를 뭐 2차, 3차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연락했더니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주변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 나갔는데요. 보세요. 이게 작전 중인 군인이 상관의 승인 없이 병력을 철수시키면 군의 최고 항명죄입니다. 네. 임무 중인 군인이 현장에서 지들 마음대로 철수해서 그때 중과부적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계엄 해제를 한 게 4시 반경에는 남아있는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계엄을 다시 도모하다가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을 해야 될 놈들이 다 현장에서 어디로 갔어. 그렇죠. 이게 윤석열한테는 이 전투는 아주 굴욕적이구나. 이 작전은 너무나 굴욕적이구나. 내가 그렇게 방방 떴는데 계속 진행해 이랬는데 빠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때 느끼는 이 쇼킹, 이거 충격. 이게 막판에 윤석열을 허물어뜨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엄 해제로 간 거다. 네. 계엄 해제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리고 그 비사 중에 하나로 그 장성 중에 한 분도 계룡대에서 올라오는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조용하게 항거하신 분이 있어가 전해졌다는 후일담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요거 단독 기사인데. 네. 이건 나밖에 얘기 안 동접자 좀 올려볼까요? 지금? 네. 맞죠. 지금 동접자 몇 명이야? 좀 더 쪼아주세요. 좀 더 좋아야 됩니다 지금. 네. 구독자 그 몇 얘기를 명이야? 이제 특종 오랜만에 나온다고 좀 네. 이렇게 설파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 이거 맨입에? 그러니까 그날 12월 이제 4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마 12월 3일 날 최초 지신 11시 넘어서 그렇죠. 육군본부로 간 것 같고 네. 4일 날 새벽에 출발했다고. 육군본부에서 버스 한 대가 네. 서울로 출발을 해요. 음. 그때 당시에 합참을 제끼고 계엄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계엄사 구성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군본부에 참모 부장, 참모 부장 밑에 차장, 실장 싸그리 올라오라 그래서 간부 끌어모아서, 소집을 네.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정훈공보실장을 하는 문모 장군이 네. 나는 이 버스 안 타겠다. 못하겠다. 안 타겠다. 야, 그 상황을 다 인식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놈도 장군이 이거 반대한 놈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 전부 다 따라갑니까 그랬는데 현역들이 알려왔어. 네. 의원님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그러니 전해지는 거겠죠. 네. 가지고 그 버스를 안 타. 이렇게 보면은 육군본부에서 정훈공보실장이 당시는 제일 이 계엄에 필요한 인물이야. 네. 그때 계엄사 조직에 보면 우선 충당하려는 게 공보였다고. 그렇죠. 공보 역할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 정훈공보실장이 계엄사 정훈공보 작전 참모로 내정된 상황이야. 무조건 가야 되는 인력이었구나.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또 연락이 왔어. 이걸 방송에서 살짝 얘기를 해. 오늘 처음으로 자세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대 특종. 네. 그런데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건 확인 중인데 네. 여기 원스타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야. 원스타 중에 네. 소속만 말씀해 주세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 쪽에 있어요. 법 쪽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야. 그렇구나. 6번에 있겠구나. 6번에.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요즘 막 그 저 현 지휘관들 국회 나와서 막 그냥 국회의원 체포 네. 증언하고 육군본부에서 또 나 차량 탑승 거부하겠다 이런 장군들이라고 보니까 내가 우리 군에 엄청나게 절망하고 슬퍼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군의 도대체 미래가 뭐냐 그랬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약간의 희망을 얻었어. 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무려 사실 예. 저도 우리나라 군 수뇌부들은 왜 다 이 모양인가 네. 라고 약간 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그래도 현장에 있던 그 허리급 간부들은 자기 목소리를 좀 냈고 네. 자기 소신에 따라 판단한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굉장히 유의 깊게 봤던 그 분이 합참 계엄과장 당시에 네. 야, 권영환. 네. 권영환 대령 정말 참군인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박한수 네.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한테 일머리 없다고? 아니 그 해제하셔야 된다 빨리 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엄사령관이 일머리 없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요. 네. 대령이 대장한테. 맞습니다. 어. 이 사람 대령이에요. 이거 대령이 대장한테.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네. 거의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그 군대 안 상황에서. 갔다 왔잖아요. 이건 정말 와. 그러니까 그런 군인이 응. 소수지만 있습니다 한국에. 야, 정말 그 모습에 놀랐고 그분이 또 심지어 국회 증언을 앞두고 천하의 선배인 임종득 의원실에서 맞아요. 나오 30분 일찍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했다 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지휘관들의 고뇌가 이렇게 보이는 게 국회 담을 넘어라 그랬는데 거부를 했고 그렇죠. 서강대교 북단에서 병력을 멈췄고 음. 그때 그 병력이 다리를 건넜으면 큰일 났죠. 큰일 나요. 음. 그리고 나도 오늘 장군들하고 토론하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그때 시사인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때 정말 그 발언의 반이 뭐였냐면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 네. 누가 이렇게 그 총을 탈취하거나 아니면은 계엄군 한 명을 여러 명이 둘러싸서 때리거나 아니면 위협만 가해도 공수부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땐 공포탄을 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걸 포위를 풀기 위해서라도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 이때는 통제 불가능 국면이야. 얼마든지 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너무나 높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증언들을 채집을 해보니까 놀랍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위대와 계엄군이 상호 존중을 해주는 거야. 계속 그 저기 네. 야 나이 먹은 어른이 나타나서 계엄군한테 니들 이러면 안 된다. 응? 이거 불법이다. 네. 그렇죠. 이러면 그냥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위에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위대하고 계엄군이 상호 존중을 하니까 폭력이 안 일어나. 그렇겠죠. 네.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 안기령 네. 그 대변인이 이렇게 잡은 총 있잖아요. 네. 그 저격용 총이야. 보니까 그 총신이 길고 엄청 길죠. 예. 네. 개머리판 접었다 피는 거고 음. 앞에 소음기가 달려 있거든. 저거 저격용 총이라고. 어. 나한테는 있잖아. 그 현장에 갖다 놓고 누가 나보고 저 총 앞에 가서 잡으라 그러면 못해. 예. 나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해. 아마 남자들은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할 틀림없이 겁니다. 그거. 그걸 자꾸 땡기면은 저쪽에서 무력 행사를 하게 돼 있다고. 네. 그것만은 안 되는데 나는 그거 저기 때려 죽여도 못 하거든. 저도 못합니다. 아니. 못하시잖아요. 못하시잖아요. 맞아, 못해요. 네. 아니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이 남자들은 아무도 후일담으로 못합니다. 하나하나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소식도 있는 게 그 김용현 전 장관 끝까지 물러날 때까지 한 장면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떤 거냐? 자기 민간인 중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 씨인가요? 네. 이분 불러가지고 파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문서. 문서를 다 파쇄하라고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파쇄를 했다라고 하고 그 파쇄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3번을 진짜 그러지. 세 그러면- 번을 비웠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문서 양을 파쇄했다는 거고 그 문서만 파쇄했느냐? 음. 아닙니다.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노트북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포고령 이거 본인이 썼다는 전제하에서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 노트북도
파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잖아요, 양모 씨가. 그렇죠. 네. 그 집사가 노트북하고 이 휴대폰을 망치로 파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모 씨는 손까지 다치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게 보세요. 그게 자행된 게 12월 6일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날이 검찰에 들어가기로 이 저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날. 이길동하고 지금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직전에 검찰 출석 직전이란 시점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네. 파기가 된 게 두 번째는 12월 7일 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월 6일 날 김용현이 들어가잖아요, 검찰에. 그리고 7일 날 네. 경호처에서 김성훈 차장이 그 비화폰 통신 기록이 있는 서버에 그렇지.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6일에서 7일을 잘 보자 이거야. 네. 그리고 왜 김성훈은 그러면 7일 날 그 지시를 했을까? 7일 날? 12월 6일이 비화폰을 다 수거한 날이에요. 아, 수거를 했고. 노상원의 비화폰이 반납된 때가 12월 6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6일 날 노상원이 무궁화폰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그렇죠. 비화폰을 김용현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은 검찰하고 조율하고 이러면서 저기 경호처에서는 네. 아 그거 다 수거됐죠? 됐죠? 그다음에 내일 검찰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서버 삭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를 한 것이다. 요게 전부 6일에서 7일 사이에 연결되는 일어났다는 거. 상관이 이걸 있었네요. 조금 그러네요. 연결되네. 그 앞뒤 상황을 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민간인 고용원 양모 씨라는 그러니까. 존재가 네. 너무 이상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 노상원도 민간인이고, 네, 그렇잖아요. 예. 아니 국방부 장관 공간에 어떻게 민간인이 있냐고. 그러니까. 네. 일단 경호처 별정직으로 들어갔대요. 5급 아, 별정직이었는데 경호처 별정직으로? 네. 데리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간인이잖아. 그렇죠. 이제 저기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저기 사설 고용원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 있다는 얘기인데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네. 아니 운전병이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부관이 없습니까? 부관 당연히. 비서실장 군사보좌관 차고 넘칩니다. 음. 차고 넘쳐. 그런데 왜 민간인한테 수행과 이런 운전을 시켰을까?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은밀한 지시를 하고 했을까?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경호처 아까 얘기했던 그 비화폰 수거하고 이제 삭제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정말로 경호처 직원들 대단한 게 여러 날 네. 고민하고 헤아렸을 것 같아. 보니까 네. 결국 김성훈 차장한테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시를 했더니 처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걸 내면서 만약에 이렇게 개별 비화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는 형법 155조에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올렸고 실제로 네. 자행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삭제하라고 한 거는요. 네. 군 수뇌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군 사령관들하고 윤석열의 통화 기록, 그 남아 있는 비화폰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라고 김성훈이 네. 밑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완벽한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근데 네. 경호처 직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아예 문서로 네. 그러니까 이건 빼박으로 안 그냥 빼박으로 돼.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호처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군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중간 간부급들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원래 2주였다 그러더라고 비아폰 서버의 유지 기간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틀로 줄였다는 거야. 빨리빨리 지워지게. 예. 네. 김성훈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근데 이틀이면 벌써 지워졌을 텐데 왜 또 삭제 요구를 했을까라고 물어보고 지시를 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삭제되는 것과 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삭제하는 거랑은 복구할 때 과정이 완전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포렌식을 할 때 네. 훨씬 더 자동 인위적인 삭제된 거구나. 거랑 예. 이 직접 삭제한 거는 복구가 훨씬 직접 삭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 통신 기록이 있으면 공소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유리하죠.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면 검찰 자기들 수사에도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기각시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통신의 이 네트워크 그래요. 그물망이 네. 이게 쭉 보이면은 얼마나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렇죠. 좋고 음. 또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국정원장 조태용이 김건희하고 12월 2일 3일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는데 네. 이런 유사한 기록이 없겠습니까? 있죠. 아.
김건희 기록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김건희가 비화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비화폰을 안 갖고 있는 상대한테도 전화를 하면은 그 기록도 다 있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광범위한 어떤 전체적인 그 저 체계도가 나오는 거죠. 네. 체계도가.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안 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은 받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그렇지. 사람이 김성훈 차장이니까 김성훈을 구속시켜달라는 경찰의 요구인데 그 사항이 지금 인용이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죠. 거죠. 정확하게는. 결국은 네. 압수수색을 방해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